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48페이지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짧은 시간,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서 오늘 한 챕터로 따로 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네, 엄청 춥네요, 날씨가. 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맞는 거네요. 옳은 거. 자, 레바는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한다. 자, 1번. 레바는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한다. 맞는 얘기죠? 레바는 뭐였어요? 바디. 그래가지고 간호사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움직일 때,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길 때 손에 엄청난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손을 깊숙이 넣는단 말이에요. 팔꿈치 있는 데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손끝으로 이 손목이 달랑달랑 하기 때문에 손끝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많기 때문에 이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보시라고 했죠. 네, 그러면 1번이 맞는 정답이고, 자, 2번 보겠습니다. NLE는 LI 값이 클수록 안전한 작업이다. LI가 1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허리가 아프다 그랬죠? 허리가 다친다. 요통이 심해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LLE는 이 데드리프트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레바는 보행 동작을 평가에 반영한다. 레바는 보행 동작을 평가에 반영한다. 요거는 이제 밑에 해설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행 동작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이 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자세라든지 힘이라든지 연속 작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지 보행 동작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 NLE는 중량분의 수평 운반 거리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으로 계속해서 틀린 지문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오아스는 팔꿈치 각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오아스는 허리, 팔, 다리 이런 쪽이에요. 팔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정답은 1번이었다. 밑에 해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해서 그 탭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인간공학적 정밀 평가 도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레바 보겠습니다. 레바는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한다. 슈와 린이 1998년에 개발하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유해인자에 대한 개인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상지 작업을 중심으로 한 룰라와 비교하여 룰라가 나오네요. 룰라 뭐였어요? 사바 이거였죠. 룰라와 비교하여 간호사 등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자세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잡기 힘든 그런 딱 정형화되어 있는 뭐 사각 박스면 박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몸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잡을 때 다양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에서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부담 정도와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손잡이 평가라고 있는데요. 자, 손잡이 평가 보겠습니다. 그룹 B의 종합부하 수치와 손잡이 점수 얼마나 들기 쉬운가를 평가를 더하여 점수 B로 변환하여야 한다. 손잡이 점수표는 표 10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조음부터 채택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택할 수 없는 보면 손잡이가 없거나 위험한 형태의 손잡이가 있는 경우 뭐 덜렁덜렁한 거죠. 이제 한 번 더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 조음은 무게 중심에 위치한 튼튼하고 잘 고정된 적절한 손잡이가 있는 경우는 조음이고, 나쁨은 비록 들 수는 있으나 손으로 들기 적절하지 않고 손잡이가 있으나 부적절한 경우. 사람 몸에 손잡이가 있나요? 없죠? 예. 손잡이가 있었으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절벽에서 이제 여기서 딱 어떻게 그래야 돼?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손 잡고 있잖아요. 살려줘! 이 절벽에서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리면 이 손만 잡고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들어 올렸겠죠. 예. 그래서 사람 몸은 손잡이가 없다. 그래서 그 레바 하면은 바디 생각하면 되고, 바디 하면 간호사로 연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디라서 몸통, 목, 다리, 그리고 위팔, 아래팔, 손목까지 다 점수화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화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표를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레바는 뭐예요? 손잡이 점수가 사실상 엄청 중요한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번 NLE의 LI는 값이 클수록 안전한 작업이다. 위험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였고, 레바는 보행 동작을 평가에 반영한다. 레바는 크게 신체 부위별 작업 자세를 나타내는 그림 4개의 배점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작업 요소로는 반복성, 정적 작업, 힘, 작업 자세, 연속 작업 시간, 이거 외우셔야겠죠?
이걸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레바 손자를 넣었네요. 해놓고 여기다 반복성 정적 작업 힘 작업 자세 뭐 연속 작업 시간 이렇게 해놓고 자주 들여다보면 되겠죠. 거기보다 레바다. 평가 방법은 크게 신체 부위별로 A와 B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A와 B의 각 그룹별로 작업 자세 그리고 근육과 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1에서 15점 사이의 총점으로 나타내어지며 점수에 따라 5개의 조치 단계로 분류되어진다. 조치 단계까지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의 NLE는 중력물의 수평 운반거리가 아니라 데드리프트 생각하면 수직 운반거리를 평가에 반영하는 거겠죠. 자, 오한스는 팔꿈치의 각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거는 허리, 팔, 다리, 하중, 힘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팔꿈치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오한스는 카루 등 철강업이 나오네요. 작업자들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작업 자세 평가 기법이다. 이 방법은 대표적인 작업을 비디오로 촬영하며 신체 부위별로 정의된 자세 기준에 따라 자세를 기록해 코드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분석자가 특별한 기구 없이 관찰만으로 작업 자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관찰적 작업 자세 평가 기법이라 하면 뭐라고요? 오하스. 관찰한다. 그쵸? 그리고 이는 기구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 비해 현장에서 적용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오하스는 배우기 쉽고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작업 자세를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뭐 쳐다만 보는데 뭐 얼마나 세밀하게 되겠어요. 그죠? 분석 결과도 작업 자세의 특성에 대한 정량이 아니라 보다 정성적인 분석만 가능하다. 작업 자세를 4개 작업 수준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 결과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의 세부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뭐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오하스는 철강업에서 이제 관찰만으로 그렇죠? 그리고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밀한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성적인 분석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추가해서 분석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키워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하스는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규 문제를 대비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허리, 팔, 다리, 하중,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 들어가는데요. 네, 양손을 어깨 아래로 내린 자세, 한 손만 어깨 위로 올린 자세, 양손 모두 어깨 위로 올린 자세. 요 양손을 자. 지금 스터디 카페시더라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양손을 어깨 아래로 내린 자세, 차렷 자세죠. 한 손만 어깨 위로 올려보세요. 쭉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네. 양손 모두 다른 반대손도 올려보세요. 자, 팔꿈치 사용됐나요? 안 됐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팔이랑 팔꿈치랑 각도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팔꿈치 각도는 내가 이거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갈 때 이렇게 들 거냐, 이런 각도죠. 각도 90도로 이렇게 딱 물건을 안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였다. 그죠? 팔 포함되는데요. 팔꿈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안 보면. 그리고 허리, 다리, 하중, 힘 보면 10kg 이하, 20kg 이상, 10에서 20kg 이상 이 사이의 값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안 헤어질 때 이런 거는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의자에 앉은 자세 지금 앉아 계시죠? 두 다리를 펴고 선 자세, 차렷, 서서 차렷. 한 다리로 선 자세. 이제 닭싸움 할 때, 그쵸? 두 다리를 구부린 자세. 이제 쪼그려 앉은 거죠? 쪼그려 앉아. 이런 거고, 한 다리를 서서 구부린 자세.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한 다리로만? 그럼 이제 균형 잡는 거, 그쵸? 몸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좀 구부려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그죠? 무릎 꿇는 자세, 이거는 우리 남자라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걷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 까먹는다고.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적 도구에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관련된 문제 굉장히 자주 빈출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근골격계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 자체가 근골격계 이완되시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산업까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뻗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뻗고 있어요. 깊숙이. 예. 사람들의 작업 자세를 연구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이완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해라 또는 스트레칭을 해라 아니면 이 사람은 손목이 너무 많이 쓰이네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진국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룰라는 하지 자세를 평가에 반영한다. 룰라 뭐였어요? 사바사바였죠? 사바사바. 사바사바에서 그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손이랑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엉덩이랑 친다 그랬죠? 그림이 이상한데 아무튼 이 룰라로 사바사바 할 때 하지 자세도 평가에는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상지 자세를 주로 평가를 반영을 하지만 하지를 평가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레바는 동작의 반복성을 평가에 반영한다. 위에서 그렇죠? 적고 왔죠? 반복성 맞습니다. QAC는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법 마지막 과목 보면은 이제 한 7강 정도 되겠네요. 8강부터 계산이었으니까 욕 나오는 계산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NLE를 설명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주관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QAC는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 과정이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AC는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오아스는 중량물 취급 정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맞죠? 방금 위에서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NLE는 중량물의 수평 이동 거리를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이 아니라 리프트니까 수직이라고요. 그렇죠? 이걸로 자꾸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니오C에 대해서 뭔지 한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NLE 평가표 니오C라고 하는데 니오C에서는 1981년 들기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 지침을 발표했대요.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들기 작업에 있어 드는 게 뭐 가장 빈번하죠. 안전 작업 무게 AL과 최대 허용 무게 MPL을 제시하면서 들기 작업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대요. 최대 허용 무게는 안전 작업 무게의 3배이며 들기 작업을 할 때 요추 디스크에 650kg 이상의 인간공학적 부하가 부과되는 작업물의 무게이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안전 작업 무게가 있고 그거를 허용 무게, 최대 허용 무게는 그거의 3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 수 있는 중량물이 뭐 5kg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안전 작업 무게라고 하면 이 최대 허용 무게는 얼마예요? 최대 허용? 최대 허용은 15kg죠? 15kg를 이제 들게 되면 요추 디스크에 650kg 이상의 인간공학적 부하가 부과되는 작업물이래요. 그 무게래요. 요 3배면 그쵸? 따라서 작업물의 무게가 이 한계를 넘는 들기 작업은 작업자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요? 요추죠? 허리. 그래서 니오C의 NLE는 요추다. 그래서 1보다 LI가 1보다 크면 허리가 바사삭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전작업 무게는 수평인자, 수직인자, 그리고 거리인자, 빈도인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이 나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권장 무게 한계 RWL Recommended Weight Limit. 권장 무게 한계는 건강한 작업자가 특정한 들기 작업에서 실제 작업 시간 동안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요통의 위험 없이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말한다. 권장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RWL은 여러 작업 변수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들기 지수가 LI였습니다. LI는 실제 작업물의 무게와 RWL의 B 라티오이며 특정 작업에서의 육체적 스트레스의 상대적인 양을 나타낸다. 즉 LI가 1보다 크면 작업 부하가 권장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개정된 들기 작업 공식에서 사용되는 작업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각 변수들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다. 들기 작업이란 특정 물건을 두 손으로 잡고 기계의 도움 없이 들어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수직으로 여기 중요했습니다. 무게, 작업물의 무게고요. 수평 위치는 두 발 뒤꿈치 뼈의 중점에서 손까지의 거리래요. 수평 위치는. 여기 있으면 이 뒤꿈치 뼈의 중점에서 이 손까지의 거리 이렇게 재는 걸까요? 이렇게 재는 걸까요? 네. 그렇답니다. 아무튼 손까지의 거리. 자, 수직 거리. 바닥에서 손까지의 거리로 들기 작업의 시작점과 종점의 두 군데에서 측정한다. 두 개를 측정하는군요. 여기에서 한번 측정하고
종점, 여기 손이 여기로 갔으면 여기에서 또 한번 측정하고, 수직 이동 거리는 들기 작업에서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 들기 작업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드는 이 과정에서 이동한 거리입니다. 비대칭 각도는 정면에서 비틀린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이며 들기 작업의 시작점과 종점의 두 군데에서 측정한다. 들기 빈도 15분 동안 평균적으로 분당 들어 올리는 횟수이다. 분당 15분 동안에 평균적으로 분당 들어 올리는 횟수. 그러니까 1분에 뭐 1회일 수도 있고 2회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언제? 15분 동안에. 커플링 분류, 커플링이란 드는 물체와 손과의 연결 상태를 말한다. 즉 물체를 들 때 미끄러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손잡이 등의 상태를 말한다. 커플링의 분류는 좋다, 괜찮다, 나쁘다의 3등급으로 나뉜다. 뭔가 거창하게 써 있는 거에 비해서 분류가 good, fair, poor 이렇게만 구분이 된다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 RWL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을 곱하고 수평계수를 곱하고 이런 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 그냥 곱하면 되고 이 앞에 23이 있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AL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AL, 액션 리미트, 뭔가의 한계네요 또. 허리의 요 부분에서 압축력이 770 요 파운드입니다. 요거는 파운드. 요거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제 350kg 정도가 돼요. 약 뭐 349.266.125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운드고 한 350kg 정도 발생이 된다. 그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 단계까지의 작업 조건은 거의 모든 작업자가 별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350kg의 부하까지는 별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다. AL의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L 조건 이상의 작업 상황에서는 근골격계 계통의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렇겠죠? 이 350kg보다 더 넘어가면은 근골계통의 질환 발생률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AL 조건에서는 압축력이 발생한다. 압축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AL 조건 이하의 에너지 소비량은 분당 3.5kcal를 넘지 않는다. 남자 중 90%,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 중 99%, 여자 중 75%가 이 조건에서 무리 없이 인력 운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대요. 남자는 99%, 여자는 75%.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MPL 기준 보겠습니다. MPL, 요건 AL이었고요. 요거는 MPL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MPL로서 같은 부위에서 약 650kg의 압축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넘어서는 안 될 상황, 최대겠죠. 그러면 맥시멈, 그죠? 그래서 안 될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PL을 넘어가는 조건에 노출된 작업 상황에서 근골격퇴 부상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리고 MPL 기준을 가진 인력 운반 작업은 거의 모든 작업자들에게서 이 정도의 압축력을 발생시킨다. MPL 기준을 넘는 작업 환경에서는 분당 에너지 소비가 5kcal, 650. 그 남자 중에서는 25%밖에 안 되고요. 여자는 1%예요. 급격히 줄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상 없이 견뎌낼 수 있다. 이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요거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평가 방법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중량물의 허용 중량 한계 뭐였어요? RWL을 계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뭐였어요? NLE. NLE가 없네? 리오시 리프팅 가이드가 요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리오시의 리프팅 가이드가 요 NLE입니다. 그쵸? 다르게 써있다고 이거 없네. 내가 원하는 답이. 이러고서 에이 모르겠다 룰라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쵸? 정확하게 정답은 4번이었다. 자, DOC 들기 작업 공식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들기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안전한 작업이다. 맞습니다. 작업 지속 시간과 작업의 횟수를 조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들기 작업의 최대 권장량은 몇이었어요? 23kg였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앞에 23을 곱해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25가 아니고 23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원인 중 직접 원인이 아닌 것은 숙련도,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뭐겠어요? 숙련도겠죠? 숙련도가 높다고 해서 근골격계 질환 안 걸리냐고. 오히려 이제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체적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삐끗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치시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다고 질환 발생이 낮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원인을 볼 수 없다. 정답은 1번. 자, 23kg의 부재를 제자리에서 들어 올리는 들기 작업을 수행할 때 시작점에서 니오시의 들기 작업 공식에 의한 들기 지수 LI를 구하는 거네요. LI는 뭐였어요? RWL분의 무게. LI가 몇 킬로예요? 아니, 무게가 몇 킬로예요? 23kg.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 LI지만 요 RWL도 알아야 되죠?
그걸 구할 수 있는 공식에 대입할 수 있게끔 이걸 넣어준 거예요. 자, 요 밑에 보면은 개수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량물 몸통과의 수평 거리는 50cm래요. 수평 개수는 여기 이제 수평 개수인데 여기다가 50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25로 나누면은 0.5. 그렇죠? 수평 개수는 여기에 0.5라고 넣으면 되겠죠. VM은 뭐예요? 75cm이다. V가 75인 경우에 1 빼기 0.03이다. 요 얘기거든요. 1 빼기 0.003. 이건 뭐예요? 0.997. 그럼 이건 뭐예요? 약 1이다. 약. 그쵸? 약 1. DM 보겠습니다. 거리 개수는 수직 이동 거리는 25cm이다. 수직 이동 거리는 25cm이다. 여기 0.82 더하기 25cm 분의 4.5.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면은 물체를 이동시킨 수직거리가 25cm 이하, 25cm까지 포함은 1이래요. 75cm가 초과하면 0이고. 자, 25cm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1이죠. 자, 1입니다. 비대칭 계수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0이죠? 0. 그럼 얘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얘도 1. 그리고 물체의 모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경우이다. CM은 또 1이라고 정해줬네요. 그리고 FM만 구하면 되는데 FM은 1시간 이내의 작업 이후 회복시간이 작업시간의 1.2배 정도 되는 짧은 수준의 작업으로 빈도 변수는 0.8이라고 주어졌네요. 다 곱하면 돼요. 그럼 한 10... 곱해볼까요? 우리 계산기 또 있으니까 23 곱하기 0.5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0.8 곱하기 1은 한 9.2 정도 나오나요? 9.2? 그럼 이걸 9.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에서 나눠줘야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2.5가 나온다. 맞나요? 정답? 맞네요. 그러니까 얘네 뭐 복잡하게 써있고 얘 굉장히 어렵게 써있지만 사실은 다 1이 들어간다고. 요 HM만 빼고.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 여기 50 나왔잖아요. 50.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50분의 25.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수평거리는. 그래서 얘가 0.5였잖아요. 이 0.5랑 얘는 다 1이에요. 회전은 발생한 자 1. 얘도 1 주어졌죠. 그리고 얘가 0.8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0.8까지 곱하면 돼. 0.5 곱하기 0.8 곱하기 23. 그럼 얘가 몇 나와요? 9.2가 나오죠? 얘를 무게가 몇이었어요? 23kg. 그리고 얘를 9.2로 나누면 2.5가 나옵니다. 그죠?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얘네 모르는 거 1. 주어진 것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였네요.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낚으려고 어려운 척하고 나온 문제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요인 평가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평가하는 기법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류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가 번호로 고르는 거 나왔다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 다 외워집니다. 자, 오아스 기법은 몸통, 팔, 다리, 무게, 목의 자세에 대해 평가한다. 맞죠? 팔꿈치만 안 나오면 돼. 오아스는 팔꿈치 각도 이런 거. 룰라 기법은 몸통, 상완, 전완, 손목 비틀림, 목, 다리의 자세에 대해 평가하며 근육 사용량 및 힘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레바는 기법은 어떻게 됐어요? 손잡이 사용하는 거죠. 손잡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 요거랑 똑같아요. 지문이. 둘 중에 아닌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겠죠. 정답은 2번. 자, 여기 또 써놨네. 룰라는 팔을 사용해서 허리를 흔드는 춤이다 라고 써있고, 레바는 힘 및 발의 사용이 아닌 무게의 힘 및 손잡이 사용을 평가한다. 그렇죠? 무게랑 힘, 그리고 손잡이. 당기는 레바를 생각하라고 또 여기다 써놨네요. 근데 사실은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손을 쓸 수 있냐, 아니면 손잡이가 곧 떨어질 거냐, 달랑달랑하냐, 뭐 그런 걸로 해서 좋음부터 나쁨까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니오시 들기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아스, 룰라, 레바 등이 평가 기법으로 사용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초기에는 양성 대칭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비대칭 작업 커플링 효과가 추가되었대요. 그리고 이 가이드는 역학적, 생체 역학적, 생리학적, 신물리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답니다. 권장 무게 한계 RWL을 계산하여 제시하여 준다. 맞죠? 들기 작업 지수 LI를 계산하는데 LI는 실제 작업물의 무게와 건정 무게의 한계의 비율이며 LI의 값이 1보다 작아야 안전하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하는 것은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부담 작업이고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에 대해 나와 있네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죠?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맞죠?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지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사업주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사업주였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었다. 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도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른 작업 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작을 천천히 하여 최대 근력을 얻도록 한다. 동작의 중간 범위에서 최대한 근력을 얻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중량의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50% 이상을 유지한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자, 보겠습니다. 최대한 발수행할 수 있는 힘의 50%면 엄청 큰 힘입니다. 예. 1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0%면은 있는 힘의 절반을 다 쓰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었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한 번씩 더 질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근골격계 좀 빠르고 짧게 또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3kg의 부재를 제자리에서 들어올리는 들기 작업을 수행할 때 시작점에서 니오시의 들기 작업 공식에 의한 들기 지수는 니오시의 들기 작업 공식에 의한 들기 지수 구하는 공식은 LI는 권장 무게가 뭐였어요? RWL. 권장 무게는 개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RWL분의 실제 무게. 실제 무게는 지금 23kg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은 이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RWL을 구하려고 봤더니 23이라는 원래의 개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HM, VM, DM, AM, FM, 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공식이 50분의 25였잖아요. 25는 주어진 숫자고 50은 여기서 주어진 숫자고 그래서 얘가 0.5가 된 거라고요. 얘는 0.5. 그렇죠? 그리고 중량물에 들기 시작하는 손의 수직 높이는 75cm인데 75cm일 때 1이라고요. 0.003인가 나왔었잖아요. 요 밑에서 1 빼기 0.003 그러니까 0.999 멋이니까 약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고 VM은 1이고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수직 이동 거리는 25cm이다 했는데 25cm 이하까지는 1이라고 써 있었어요. 해설해 보면 물체를 이동시킨 수직 거리가 25cm까지 이하일 때는 1이다.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1이 된 거고 회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 발생하지 않으면 1이죠. 그리고 FM은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0.8이라고. CM은 1.0, 1이에요. 그러니까 23 곱하기 0.5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다 1이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리고 0.8 곱하기 또 1. 그러니까 23 곱하기 0.5 곱하기 0.8. 요거만 해서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9.2가 나왔으니까
23kg를 9.2로 나누니까 2.5라는 답이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이제 산업인전 일반 강의 완강이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완강을 조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 지금 부울대수도 있고 그죠? N중 K 중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다시 한번 뭐 보강 개념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런 거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시겠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